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거의 코앞에 닥쳤다. 네. 이런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수사도 뭐 들리는 얘기는 대장동이든 성남 FC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든 사실상 수사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언제 이것을 터트려 가지고 이재명 소환하느냐. 소환하느냐 이것은 이제 정무적 판단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울질을 하고 있다. 예, 예. 일단 정기국회는 끝나놓고 보자. 네. 그 전까지는 다 이제 덮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그런데 감이 빠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에서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재명 이러고 당일은 분리해야지 뭔 소리냐 이러다가 다 망한다. 각자 도생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가 결국은 분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불을 확 지핀 사람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이었죠. 며칠 전에 KBS에 나와가지고 이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매몰되어 있다. 이재명이는 전에도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다. 이런 꼴인데 그렇게 유사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박영선의 애칭 맞을까요? 아, 결국은 수사에 이제 진척에 따라서 이게 이제 표면에 떠오르느냐 아니면 뭐 찻잔 속의 태풍이냐. 수사가 제일 문제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수사는 뭐 김만배 씨의 입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그다음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소환. 검찰에서도 뭐 인정사정 뭐 따로 봐주지 않겠다. 법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결국은 뭐 당 대표라고 해가지고 뭐 아마 구속영장 청구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그쪽에 그냥 궁지에 몰아버리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검찰로서는 있죠. 이렇게 뭐 김만배라든가 유동규 모든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굳이 구속 안 해도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그 사람이 부인하고 뭐 시인한다고 해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시인하면 좋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해도 일단 소환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소환을 할 거라고요. 네. 그 소환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수사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어느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느낌이 들면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살아날 이제 난파선에서 뛰어내려야죠.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수사가 모든 걸 말해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반명이라든가 비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벌써 이제 저기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마그마가 좀 끓고 있지 않습니까? 부글부글. 임계점이 너무 그게 딱 넣으면 탁 터지는 거죠. 예.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은 확실하지는 모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고 하는 게 있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시인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끝나죠. 끝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끝까지 부인해가지고 2024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지닌 채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감옥에 가더라도 당대표는 그러니까요. 안 내놓고 감옥에서 당무를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뭐 말한 것은 아니지만 측근들이 그렇게 측근들이 그랬다면 그건 맞을 겁니다. 아니 송영길 전 대표도 끝까지 투쟁을 네. 하고 조언했다는 거고 거기에 정청래, 장경태, 그러니까 건대 이런 완전 사람들 친명 의원들이 있는데요. 골수 친명들이죠. 이 사람들은 벌써 있죠. 그 재판 결과에 불복할 그 끈덕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재명부터도 얼마 전에 지금 그 한명숙 전 총리 권력이 어거지로 잡아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 재판이 끝나도 불복을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건 있죠. 강력한 부인은 시인을 하고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이 모든 문제는 수사가 달려 있고 그렇지만 그 수사가 뭐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벌써 분열의 조짐은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친명이 반명이나 비명으로서는 있죠. 굳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뭐 뛰어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 국회의원들은 뭐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직만 유지하면 최고라고 그러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러니까 아마 이 친명이나 이런 지역세가 강한 곳은 아무래도 뭐 그게 반대할 거고 그 분당에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도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거의 낙선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는 내가 지원해야만 당선된다고 다 공화당 큰 소리 치고 다녔죠. 그랬는데 나한테 제거하는 바람에 탈락하는 바람에 이번에 그렇듯이 만일 우리나라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이재명 그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다음 책임에 대해 대장동 사건 책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은 지역구,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중도적인 분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는 이게 살아남는 게 그렇죠. 우선이니까 아마 분당 이야기가 그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그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 기소 내용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 틀림없네. 이러면은 민주당의 뭐 꼭 비명이라든가 반명이 아니라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음이 돌았을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람 가갖고 살아나오기는 어렵겠다. 재판에 판사들이 무슨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무슨 누구 어떤 정치적 이념적인 그런 것에 좌우돼 갖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아까도 이야기한 서른 의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 그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갖고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받는다든가 수사를 받는다면 당이 나서면 모르지만 성남시장 때 했던 일을 왜 지금 당이 나서가지고 지도부가 나서서 공식 라인이 하느냐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반성과 혁신 포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종민 의원, 이원우, 김영배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은 이 당이 너무 사다화되어 있다. 이건 과거 DJ 그런 그 민주당이 아니고 완전 이재명 사다화되는 정당, 이게 정당이냐. 그러면서 박영선 전 장관은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가려면은 개딸들 때문에 말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되려면 그 디지털 정당화 대표 없는 그런 대안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좀 완전히 혁신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은 물러나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조기 귀국을 한다든가 뭐 6월에 정상적으로 5, 6월에 들어오더라도 당권을 노리게 되면은 분당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전망들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친명 그리고 개딸 이런 측하고 아닌 측 때문에 완전히 지금 거기도 극단화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성남시장 때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냐 그리고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렇죠. 이 성남시장 때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당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 그 옹호하기에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이 되게 모든 게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몰입되어 있는 바람에 지금 여당과의 협치도 안 되고 이런 국정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양식이 있는
정말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나라를 갖다가 정상화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대표 문제가.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빨리 어떤 결심을 하는 게 맞죠. 이게 뭐 꼭 수사가 진행되고 안 되고 떠나서 이재명 문제에 몰입돼 가지고 국정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 버리니까 정상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후보입니까? 총리가 빨리 돌아오는 것도 이 국정을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오히려 도움 갈라설 건 빨리 갈라서야지. 나중에 하면 이게 서로 상처만 많이 있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당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분당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또 분당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책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여준. 예. 그분은 또 같은 윤 씨고 파평윤 씨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왜 그렇게 씹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뭐 이상한 양마 복중이라고 그런 또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약한 말한테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너무 큰 책무가 지어졌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또 민주당을 썩 역성 들고 나섰어요. 그렇게 분당하는 것은 의미도 없으려니와 현실성도 없다. 친명 비명끼리 싸워가지고 분당이 되면 어느 국민이 그 당을 지지하겠느냐.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 전신 한나라당에서 깨질 때 그때가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문재인이가 대표하다가 한 그 민주당 시절에 안철수 정당이 국민의당으로 그렇죠.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슨 명분이 있었습니까? 서로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싸우다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여준이 얘기가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이고 이 거대 169석이 저는 절대 같이 못 가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분당이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성향이 또 구성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정당이 분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적어도 교섭단체를 이룰 만한 그렇죠. 거의 비슷한 교섭단체가 돼야지 교섭단체가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하나는 보조금도 못 받고 떨어져 나가면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대장이라는 것은 뭐 잔챙이가 대선 후보. 말고 대선 후보급. 그러니까 바른정당 때는 반기문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뛰어나간 겁니다. 가능성이 있었죠. 반기문이가 며칠 만에 낙마해버려서 뭐 그렇지. 별건 아니지만. 또 하나는 그에 상응한 대형 이슈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당시는 박근혜 탄핵이라든가 그런 대형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 분당의 요건을 나는 갖췄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교섭단체가 얼마 되게 됩니다. 얼마나 되죠? 169명 중에 뭐 그러면요. 20명만 되면 되는데. 이재명, 강성 이재명은 21명뿐이 안 돼요. 아니, 이낙연 총리 돌아오면은 뭐 호남이라든가 이낙연만 해도 이 교섭단체가 될 정도입니다. 이낙연 개만 하더라도. 어떨지 뭐 유력 대선 후보 아닙니까? 친문만 하더라도 3, 40명, 중도층도 한 30명, 100명이 넘습니다. 한 서너 개로 갈라져도 되겠네요. 또 구심점이 있습니다. 뭐 이낙연은 저는 대권 후보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김경수 지금 이 성탄절에 사면 복권 되느냐 복권 되느냐 지금 그걸 놓고 이명박하고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지금 저울 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면 되면 뭐 대선 후보로 이력 떠오르는 거죠. 내년 5월이면 나옵니다. 거기에 또 김부겸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이가 2027년에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형을 어떻게 만나냐 이재명을 제치고 조국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은 얼마든 있고 거기다가 대형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기소된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디가 있겠어요? 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분당의 요건은 지금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윤여준 씨 책사 말씀하시는데 그런 책사가 활동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 모양이죠? 맞춘 적이 또 별로 없어요. 뭐 맞추고 안 맞추고 책사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중국의 전국시대라든가 춘추 전국시대에 예, 그런 뭐 책사들. 이런 어떤 왕권을 갖다가 잘 확립하고 예. 하기도 필요한데 우리나라 책사들은 어떻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예. 어떤 권력을 잡느냐 이것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데요. 저는 책사라는 걸 전혀 안 믿습니다. 책사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았으면 나라가 이 꼴이 정치가 이 꼴이 되면 안 되죠. 예. 예, 그냥 안 믿습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책사들의 제왕과 책사라는 책이 저걸 보면은 참, 야, 이런 대단한 책사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비자라든가 뭐 후지기수입니다. 이사 상황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책사는 책사들은 이게 김종인하고 윤여신뿐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책사입니까? 권력을 쫓는 사람들입니까? 그래가지고 나라를 오히려 망치는 지름길로 예. 이 권력을 갖다가 그 저기 몰아내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다만 저는 아까 예 변호사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정치를 보면은 탄력 회복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네. 회복되는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꼭 분당이 안 되더라도 뭐 소수가 떨어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의 저러한 그 비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화돼 갖고 기소가 될 경우 네. 오히려 민주당 자체에서 나머지 이재명 세력이 소수화되면서 몰라 그러든가 그 아주 골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재명파가 이런 친문이라든가 김경수는 역시 친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 김동연이라든가 이런 중도파라든가에 합류해갖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네.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는 예. 가장 바람직한 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이재명이 사당화가 돼 버렸어요. 예. 원래는 뭐 그런 우리가 방탄 뭐 이중 갑옷 이야기할 때 벌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만든다면은 거의 이재명이 위한 이재명이 당이 될 것이라고 네. 이야기했던 게 지금 딱 현실화 돼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 많은 국민들이 용서를 할까요? 제 생각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은 용서 안 합니다. 예, 그럴 2024년 예. 총선은 저는 이런 상태로 갈 경우 당연히 저는 그렇죠. 윤석열 정권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그런 사당화 상태에서 벗어날 때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화 될 수 있고 그게 결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도 최근에 무슨 민주당 전 부총장 사건과 연루되어는 있습니다마는 이정근 예. 그래도 장관을 지내고 다선 의원답게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뭐 분당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박영선은 분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민주당이 정말 새롭게 거기 매몰되지 말고 정상화되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도 역시 오랜 그 정치 경험 경륜이 묻어나는 경륜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궁금합니다.